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관저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걷는 모습, 뭐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윤석열로 보이는데, 자, 도피설 뭐 이런 것들이 언론 통해서 제기가 되니까 나왔던 거 아니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뭐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역시 관저 안에서 TV나 뭐 이걸 통해서 언론 상황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맞다면 국민들 상황도 좀 알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국민들 좀 빨리 법 집행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구속영장, 체포영장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은 최하나 뉴스토마토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미소를 좀 짓고 계십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한결 편해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시국인 만큼 또 이렇게 뭐 우리가 계속 웃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윤석열 체포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서 의혹을 도피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 포착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마이TV가 네. 공개한 이 유튜브 영상에는 낮 12시 53분쯤 윤석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이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경호처가 인간띠와 차벽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 3차 저지선 근처에 멈춰선 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씨와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씨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지난달 14일 관저에서 녹화한 담화 영상을 공개한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영상 속 윤석열 씨로 보이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포착된 건 공교롭게도 이 체포영장 재발부와 맞물려 윤 씨가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도피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 직후입니다. 네. 때문에 도피설을 부인하고 이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걷는 모습, 최하나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제가 저래 봤을 걷기 때, 어려워요. 일반 네, 사람들이 맞아요. 좀 들막거리며 걷고 막 지시 내리는 모습이나, 그리고 저 위치는 일단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저기 계속 찍히는 모습을. 네. 근데 뭐 알고 지금 나온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피설 이런 것들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대통령 이 영상 촬영한 오마이뉴스, 또 도피설 제기한 민주당 고발 조치를 한다면서요. 네, 이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영상 속 남성이 윤석열 씨인지 네. 또 윤석열 씨가 관저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윤 씨가 한남동 관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대피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숙에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피해 있다 들었다.
것이었다며 제보자는 군 관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윤 씨 측 변호인도 도피썰은 악의적 선동이라며 황당한 괴담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 도피를 이게 무슨 고발거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럼 도피 안 했으면 그만인 거고 도피했다고 내부 제보가 있고 영장이 자꾸 불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걸 뭐 고발한다니 나오면 되잖아요. 도망가고도 셀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영장 집행, 뭐 1차 때는 실패를 했고, 2차 영장 집행 사실은 10일, 11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박해 오면서 윤석열 변호인단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소하고 사전 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은 어제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응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건데요. 앞서 법원은 윤석열 씨가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또 서부지법 관할인이 문제 없다며 이 윤 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윤 씨가 판사를 골라 이른바 법원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씨 측은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체포에 동원하면 내란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씨 측의 이 같은 변화가 이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윤 씨 측은 중앙지법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입장 지금 나왔는데 공수처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공수처 관계자는 이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공수처가 법을 안 지킨다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수사하고 있다. 그럼 법원이 법을 안 지킨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윤 씨 측 주장과 상관없이 영장 집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윤 씨 측은 변호인 3명이 어제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갔지만 출입을 거절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 측이 면담부터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이 절차를 설명했지만 네. 윤 씨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었는데요. 2차 집행이 임박하자 다급해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네. 시간 끌고 안 가고 싶고 되는 대로 요거만 변명하고 이거만 변명.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답답합니다. 이따위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 요거 꺼내가지고 변명하고 요거 꺼내서 변명하고 서부지법 관할 아니니 뭐 중앙지법이니 영장은 받느니 에휴 다 그냥 체포영장 받기 싫어서 저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뭐 중요한 거는 체포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일단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영장의 유효 기간부터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집행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전략인데. 네, 현재 2차 영장의 기한은 공수처에서도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총경급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이 시한을 모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발부된 이 체포 수색 영장에는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수처도 밤낮 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과 공수처가 이르면 내일 윤석열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크게 열리는 주말은 피해서 이 평일에 관저에 진입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그 이유인데요. 또 급히 체포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전략과 전술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차 체포도 역시 이걸 맡고 있는 경호처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호처 대다수는 아닙니다. 지휘부, 특히 4인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뭐 경호법 등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자, 2차 영장집행 관련해서 공수처 또 경찰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경찰 일각에선 네. 즉시 체포 작전에 돌입해 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 경호처 등 윤 씨 측의 준비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반면 시간을 들여 정교한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사실상 마지막 시도로 보고 윤석열 씨의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붙잡은 뒤 윤 씨를 체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오는 10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박 처장이 이날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신청이 예상됩니다. 네. 그 외에 불출석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찰은 지난번보다 인원을 보강해서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주축인 이 경찰청 안보수사대 120명에 더해서 이 서울청 형사기동대 200여 명 등 이 광역수사단 400여 명과 이 서울 일선의 강력계 형사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개인 화기로 무장한 만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공권력이 무짬이 짓밟혔죠. 체포영장을 막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조폭입니까? 깡패입니까? 그걸 막는데 이상한 근거를 대고 그 경호처 지휘부 4인방 사실은 내란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호법을 들먹거려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지난번보다 더 강력하게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난번과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외곽에 이제 뭐 100일 경비단, 200일 경비단, 또 33 군사경찰대 뭐 등등의 군병력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체포할 때는 경호처의 지시를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예. 따르면 이 국방부는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투입돼선 안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이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데요. 경호처가 작전 통제 등 전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는 건 월권이라는 겁니다. 앞서 김선우 국방부 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이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55경비단 병력을 임무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걸 경호처에 2차례나 요청한 바 있는데요. 또 55경비단장에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네, 55, 33 군사경찰대 군대 병력들도 있고요. 또 경찰 병력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경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일, 200일 그러니까 외곽에 싸고 있는 경찰 경력들 또 군 부대 병력들은 아마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경호처의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인데 결국 그 직원들도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본인들 공무원이고 뉴스도 볼 거고 생각도 할 건데 어느 걸 따라야 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할 거예요. 그 4인방은 뭐 처장, 차장,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관련자예요. 내란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잡혀가면 자기들도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잘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막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잡아내야죠. 현행범 체포로. 네. 현행범은 누구든 당장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면 잡아서 드러내고 그래서 전진해서 윤석열을 본인이 쓴 말입니다. 끄집어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권력이 살아있고 법이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네. 이런 영장 앞에서 법원이 밟은 영장 앞에서 이상한 변명을 대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뉴스 나오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긴 하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던 쌍특검, 내란 특검, 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 어제 재표결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왔고요.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가결 정족수가 200표라는 점을 봤을 때 각각 2표와 4표 차이로 부결된 건데요. 이 야당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여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정도 늘었고 네.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부결 직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뭐 똑같은 방식 특검법 내놓으면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되고 뭐 이렇게 또 제3자로 하면 뭐 그렇다고 합의할까요? 그냥 때를 쓰고 계속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이만큼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내란 특검법 두 표입니다. 딱 2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표결 직전까지 이 표 단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네. 김사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따로 찾아가서 이 쌍특검법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 이렇게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를 찾아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인데 아직 제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극우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라 탈당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아나운서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약속대로 매주 목요일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오는데 네, 엄청 춥습니다. 춥더라고요. 영하 10도입니다. 서울 지역. 눈도 조금 왔었고요. 매우 오늘 추운 날. 자, 이 목요일 우리 코너 이름을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우리 이 목요일 날 우리 김용남 의원님 코너
유튜브 댓글에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일단 올라오는 걸 봐야죠. 용자, 남자 이름이 저는 그 쓰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한자로도 제 이름이 맞습니까? 정말 용자의 남자 남자입니까? 아니, 용감할 아니죠? 용자예요. 죄송합니다. 예. 용감한 정말- 남자입니까? 예. 아 진짜입니까? 예. 단순해요 이름이. 오. 한자로 써놓으면 용용자가 왜 요거만 딱 가리면 예. 산에 남자 2개 있는 거예요. 오 대박. 그 용자가 남자 위에 쓰는 네. 그잖아요. 와 이름 좋습니다. 네. 요거 보고 용감한 남자 김용남 코너명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감한 남자 바로 올라왔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체포영장 네. 1차 실패했고 또 2차 발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가 이제 지연되고 있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이미 네.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봐도 대통령이면요. 특히 이제 법의 날이 있잖아요. 네. 법의 날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강조할 수 있는 이슈는 몇 개 안 돼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평등하다. 법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선진국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어렵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모든 국민이 콧방귀 끼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물론 직무정지는 됐습니다만 대통령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그 서포트 시스템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네. 일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이게 확실히 어떤 가짜 뉴스 내지는 거짓 정보 같은 게 일부에선 분명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귀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안 잡히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고 또 변호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네.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짓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뭐 수사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진짜 복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라도 구속되면 안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 질서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사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도 있고 사령관들 공소장도 있고 우리가 또 다 봤고 네. 목격을 했습니다. TV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앉아 있고 또 자신들의 지지자한테 그런 메시지 주려고 저게 있는 거 그게 리더로서 정말 그게 기본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현대 민주주의의 특히 선거라는 제도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이 뭐 핏줄에 의해서 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핏줄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쨌든 왕으로 군림을 상당 기간 하고 뭐 네. 가끔 그러다가 밀란도 일어나고는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자 우리가 임기를 정해놓고 선거로 뽑는 건데 네. 가끔은 선거 결과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도 있었죠. 뭐 독일의 히틀러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히틀러도 당선된 겁니다. 우리 잘 그럼요. 모르는지 네. 한 표인가 몇 표짜리 당선된 네. 거예요. 그 사실은. 쿠데타에서 집권한 게 아유, 아니에요. 전혀요. 히틀러가 선거로 국민들이 당선된 뽑아준 거예요, 네. 사실은. 가끔 그 선거 제도가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윤석열이 혹시나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도피설도 제기가 됐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제보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네.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아. 도피해서 어디 숨어 있기가 쉽지 않을 쉽지 거려. 않죠. 그래서 쉽지 않죠. 예. 뭐 해외 망명 가능성 이외에는 근데 우리가 초반에 왜 성남 비행장에서 대통령 경호기 전용기 떴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연습 비행했는데 그때 떴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난리가 났었죠. 예, 예. 근데 연습 비용 저는 뭐 100%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전용기가 뜨지 않으면 어디 도피는 쉽지 않겠죠. 그 전에 뭐 저축은행 회장이 저축은행 부도 난 이후에 밀항을 기도했던 적은 있죠. 네. 배를 타고 이제 네.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다 잡혔는데 잡혔죠. 뭐 그건 쉽지 않아 뭐 보여요. 전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또 걷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모습이 사실 눈에 딱 띄는 모습이잖아요. 눈에 확 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영상 보셨습니까? 예, 예. 오마이뉴스가 촬영했던 영상. 윤석열 그렇게 추정이 되긴 하거든요. 예, 예. 걷는 모습이나 뭐 지시하는 모습이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걸음걸이나 이런 거는 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은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저렇게 네. 찍히는 모습.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피설이 제기되니까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을 텐데. 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 전에도 뭐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이야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자, 뭐 결국 윤석열 도피는 하지 않았고 아마 지금 안에 계속 있을 것이다. 저 안에서 뭐 할까요?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밥 먹고. 밥도 먹고 어. 술도 먹습니까? 먹지 않을까요? 아, 스타일상? 뭐 너무 좋아하니까?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 사실 대통령 업무가 많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많은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네. 자리인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그리고 출근 안 하고 직무 아침에. 정지돼서 할 일도 없는데. 네. 근데 지금은 뭐 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예, 예, 맞습니다. 전혀 누구한테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달리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네. 안에서. 자, 어쨌든 간에 집행이 안 된 게 공수처 얘기도 좀 합니다. 무능한 거 아니냐. 또 경호처의 또 격렬한 어떤 저항 얘기도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직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냐. 본인이 경제, 민생을 강조했으면 이런 어떤 불확실성 제거하기 위해서 좀 신병 확보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색이 경제부총리이고 예. 항상 입만 열면 경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이게 경제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요소가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차라리 안 좋은 게 확인되면 그게 바닥이고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만 불확실할 때는 아니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시기잖아요. 네. 아, 그럼 대통령 권한으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죠. 사실은 저렇게 활개치고 집회도 하고 뭐 하는 게 네. 수계가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게 빨리 확실하게 길을 터주면 경제도 안정될 텐데 요새 보면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움직여요. 네. 위든 아래든. 그 어젯밤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요 며칠 내려갔는데 그게 국민연금에서 뭐 달러를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금에서 움직인다. 예, 물론 뭐 예. 국민연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국민연금이 가장 돈이 크잖아요. 뭐 지금 1,100조가 넘으니까 대부분 또 상당 부분은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투자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돈도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할 때
이른바 선물환 매도가 되겠죠. 예, 선물환 매도를 하면 그게 금액이 워낙 크니까 한번 선물환 매도를 할 때마다 환율이 이제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내릴 때나 올릴 때나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환율은 사실 네. 일정한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사업하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 얘기긴 한데 제가 친한 이제 잘 아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보수적이세요, 사실은. 보수적이라서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아, 그 화가 나게 그렇죠. 딱 하나예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나 사업 못 한다 이거.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해외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그럼요. 하더라고요. 아니 해외 투자가 안 돼요. 지금 투자 자체가 안 다 된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을 특히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뭐 주식, 채권 이런 거는 단타로 들어왔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지만 제일 지금 막혀 있는 게 뭐냐면 이른바 제조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목돈을 한번 넣으면 적어도 몇 년은 이렇게 투자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돈들은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투자 받아서 합작으로 무슨 공장을 지은다든지 뭐 어떤 여기서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돈은 지금 못 집어넣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빨리 잡아라. 아니면 아예 잡지 말든가. 그분들 생각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공수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2차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글쎄요. 참. 이게 공수처법을 만들 때 저는 뭐 계속 반대했습니다. 네, 이게 예. 이렇게 신생기관 조그만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난다.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3년입니다, 임기가.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평생이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기관이 잘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죠. 뭐 근데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번에 있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사 보니까 예산을 1년에 200억 쓰고 1년에 5건 처리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40억씩 쓴 거예요. 아니 웬만한 사건을 만들어도 네, 40억이 안 40억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서글픈 상황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인력이나 네.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번에 하는 거 보면 정말 공수처의 또 존립까지 또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주도해서 뭐 그 밀어붙여서 공수처를 만들다 보니까 네. 좀 난감해서 얘기를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하. 이 공수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임기가 3년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3년 동안은 인사 이동은 없어요. 네. 그냥 과천 그 딱 정해진 곳에 그 자리. 예. 검찰이나 경찰은 인사 이동을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떠돌잖아요. 네. 그 직장치고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치고는 상당한 고연봉이고. 근데 임기 3년 그리고 연임하면 6년인데 공수처장은 또 임기로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거기 있던 사람이 아니고 명령이나 지시가 안 전혀 안 먹힌대요. 먹히겠죠. 예. 전혀 안 먹히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리고 죄송한 야 얘기지만. 이제 좀 예. 처리해라. 사건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좀 일 좀 해라고. 들은 척도 안 한대.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또 내 직장 생활에 전혀 관련이 없고 좀 있으면 임기 마치고 갈 사람이야. 네.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정말 웰빙 조직인 거예요, 이게. 일 안 하고도 고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직장 변동의 리스크도 없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직장인데 네. 이 이른바 신의 직장 비슷하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가 맡겼나 본인들이 하겠다고 2차 배달라고 2천 요청을 요구권까지 해가지고. 행사해 갖고 사건 빼들어 왔는데 이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공수처가 맡고 나서부터는 소환도 늦어지고 소환 불응하고 체포도 안 되고 시간만 주구장창 끌어졌어요.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끌면서 적들이 지금 네.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반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문항을 보니까 뭐 유도된 질문으로 봐도 그 틀린 얘기가 아니던데 네. 어쨌든 그거 여론조사 수치 갖고 저쪽에서는 막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면서 저러다 진짜 윤석열 복귀하는 거 복귀하는 거 아니야?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벌써 작년에 해결됐어야 될 부분인데 공수처 책임이 커요, 정말로.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혹시 내통까지 아니라 소통하는 거 아니냐? 그 공수처의 직원들 중에 검사 중에 이런 얘기까지 아주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오해를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검사가 됐느냐 아니면 네. 언제 경찰도 인관됐느냐 뭐 김대중 정부 시절 쪽이 제일 많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시절 그리고 경찰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뭐 본인이 공무원으로 인관될 때의 임명장에 도장 찍힌 대통령을 따지면 네. 김영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오태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권이 뭐 5년 단위로 바뀌어도 계속 근무를 했던 그게 직업 공무원이란 공무원들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 늘공이죠, 늘공. 쭉 가는 건. 네. 예. 다 늘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거쳐가는 정권이에요. 하지만 공수처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 임명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공수처 검사의 상당수도 맞습니다. 역시 임명을 윤석열이 해준 거예요. 지금 뭐 이종호 변호사 출신들도 아직도 네. 공수처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생의 작은 조직 그리고 임기가 짧고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으로 보면 네. 이런 건 확실히 그런 면에서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네. 그래서 뭐 일단 요번에 만약에 성공을 했었으면 또 2차를 성공한다면 뭐 그런 어떤 의문점, 의구심이 좀 그래도 없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공수처 책임이 매우 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은 또 가겠다라고 하고 또 뭐 구속영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등등의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말이 계속 바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말이 그렇지. 예. 일단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네. 모면하기 위해서 왜 서울 서부지법이냐 네.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았어야지. 아니 그걸 지 맘대로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중앙지법에서 하면 뭐 나은 게 있나요? 뭐 중앙지법이 공수처 관할이긴 한데 서부지법은 또 예외적으로 주소지 관할로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다 있는데 굳이 중앙지법을 얘기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소지 없는 데가 관할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 한남동 용산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로 보면 네. 범죄자의 주소지 관할로 보면 그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왜 중앙지법이냐? 일단 서부지법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줬잖아요. 판사가 달랐어요. 또 보면 아니 그러니까 보면. 보통 네. 영장전담 판사 두 두 명이 명이 번갈아 있는데, 가면서 보는데 예. 둘 다 발부가 됐단 발부가 된 말이에요. 거죠. 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역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중앙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적어도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영장 판사가 많죠. 서부지법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확률을 보는 거죠. 그때 네. 이게 참 그렇다고 뭐 확신을 하는 건가요? 이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그렇죠. 있나요? 확실하진 않죠. 근데 이른바 법원 쇼핑을 네. 주장하는 것이고 헌재 탄핵 심판은 출석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네. 최근에 또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예. 신변의 안전이 경호. 확보되면 그러니까 헌재 출석했다가 체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면 출석하겠다로 얘기를 바꿨어요. 네. 아니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헌법재판소 말씀 나왔으니까 좀 더 질문 드려보면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좀 빠르다고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변론기일을 벌써 5차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2월 네. 4일까지.
상당히 빨리 전개될 수도 있고 윤석열 측이 특히 대통령 직접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직접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진행은 쪽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준비기를 한 번 했고 네. 1월 3일 2차 준비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2차 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제가 아마 이번이 마지막 준비기일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준비기일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1차 준비기일에 그 정영식 재판관의 워딩이 있잖아요. 네. 공지의 사실이다. 공지 사실이다. 나도 뉴스 다 봤다. 맞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준비기일에서 별도로. 그래서 1월 3일 2차 준비기일 끝나면 바로 본기일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금 본기일이 잡혔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2월 초까지 5번에 걸친 기일 지정을 미리 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른바 윤석열 측의 뭐 축구로 따지면 침대 축구를 축구. 보고 있잖아요. 예. 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무조건 뭐 버티고 그러니까 법의 어떤 질서 내지는 사법부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거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가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네. 본기일 연 다음에 본기일 끝나기 전에 다음 기일 잡고 이런 거보다는 뭐 미리 본기일을 5회에 걸쳐서 쫙 잡아놓고 너 나오든지 말든지 재판한다 그냥. 사법 질서에 따르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 예. 이걸 보여준 거죠. 쫙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략이 바뀌었어요. 네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민주당하고 헌재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예. 뭐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헌재의 권위나 이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극우 보수 유튜버가 거진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케줄대로 쭉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는 나중에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빌드업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가면 헌재가 다 민주당 편이라 이렇게 됐다. 이게 탄핵 안 당할 건데 헌재하고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교감해서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보나 마나. 자, 이런 상황이면 뭐 정영식 재판관은 사실은 윤석열 직접 임명했고 본인이 임명했죠. 대통령 몫으로. 측근 뭐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주심이 되면서 상당히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봤을 때는 이게 탄핵 심판 자체가 되게 빨리 진행돼서 2월이나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는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지금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잖아요. 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요 지금? 의원 몇 명 가겠다는 거예요. 뭐 거기 의원 가봤자 대접도 못 받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그렇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요? 가긴 어딜 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가서 인정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간들 글쎄 미국에서 그 대접해 줄까요? 외교부 장관 뭐 곧 물러날 게 수도 있는데. 뻔히 보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한 것이죠. 안보적으로는 말도 못하는 거고 지금 뭐 북한이 그나마 정신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거듭 밝혔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게 틀림없어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헌재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만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실이 이른바 공지의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 선포했고 다 봤던 내용.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고 선관위도 갔고 그리고 이런저런 거기에 내란에 참여한 장성들의 그 공소장에 무슨 불법 체포, 감금
고문객이 다 들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오래 걸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 상황에서 어제는 또 눈여겨보는 게 쌍특검법 사실은 재표결됐는데 역시 부결됐습니다. 2표, 4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국민의 의원들은 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중에 이른바 네. 실세, 친윤, 뭐 신윤 이렇게 불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네. 경우죠. 운명 공동체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초선들은 그런 사람이 드물겠죠. 왜냐면 배지 단지 몇 달 얼마 안 되지도 됐으니까. 않았고 뭐 나쁜 일을 함께 할 기회가 아직은 없었던 일을 할 기회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았는데 예. 왜 저러냐? 그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당내 다선 의원, 심 있는 의원들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접하는 건 아무래도 열혈 당원들이 가장 접촉의 빈도가 잦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윤석열 지켜라 이런 얘기하는 당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강성 당원들 말씀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 당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누가 한여름에 양떼들 얘기하던데 양이 털이 많잖아요. 네. 안 그래도 더운데 한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네. 근데 한여름에도 양떼는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여 있으니까 떼지.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도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딱 그런 케이스죠. 그 중에 지금 김상호 의원한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 탈당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위헌정당 같다. 지금 계속 위헌정당이 아닌지만 하는 행동들이 지금 위헌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더욱. 지금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 야 이래갖고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 결사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일단 민주적 기본 질서가 그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런 발언 탈당 요구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철규라든지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금 주동을 하고 있는 거긴 사실은 정당하고 건전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하는 정당이라면 그 사람들이 제명당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내란범을 옹호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있었을 때 그나마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더 지금 친윤들을 일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늘 보도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맹윤도 있고요. 들어보셔서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뭐 반윤 이렇게 있는데 맹윤이 맹목적으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윤상현, 김민전 이렇게 분류해놨더라고요. 논리도 없어요 여기는. 이게 분화는 되는 것 같아요. 반윤이나 멀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컨대 주호영 의원 같은 뭐 5선 중진이잖아요. 이 의원은 뭐 별다른 말 안 하는 거 보면 아주 반윤은 아닌데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좀 이 상황에서 누가 친윤을 하겠어요.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글쎄 멀윤도 이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반윤이 맞죠. 반윤이 맞는데. 내란 수계 측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방관하는 것도 옳지 않죠, 사실은. 자, 지금 이 탄핵하고 다 겹치면서 뭐 하여튼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좀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봐야 돼. 개혁신당 얘기도 지금 이게 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이것도 참 내용을 좀 겪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좀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 있는데도 솔직히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싸우는 거는 보이니까 네. 알겠는데 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또 뭐 그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로 이제 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똑같은 가장 거예요. 그게 국민 소환제가 가장 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 소환제는 없거든. 없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당원 소환제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정당 대표를 퇴출하는 거는 당원 소환제가 맞겠죠. 만약에 네. 한다면. 네. 근데 당원 소환제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정당과 달리 지도부 붕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아, 개혁신당은요? 개혁신당은. 그 만들 때 다 빼버렸어요. 왜냐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본인이 나는 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야 입장이 바뀌어 버렸네요. 입장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글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싸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네.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모른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댓글에 다 용감한 남자를 해달라라고 용감한 코너명을 남자. 김용남 용감한 남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괜찮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죠. 자, 다음 주 목요일 용감한 남자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에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 먼저 신준 변호사님부터요. 네, 그 윤석열, 네. 그 내란 숙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의 초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로 알려진 그 이철우,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60년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60년직.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을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극우 세력의 수괴였다. 극우 세력. 네. 아, 저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극우, 보수도 아니고 극우 세력의 우두머리. 내란 수계, 극우 세력 수계.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이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저도 이제 좀 이따 이제 관련 오늘은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네. 지금 국민들이 너무 이제 뻔뻔하게들 나오니까 네. 뭐가 기준이고 뭐가 법이고 뭐가 상식인지가 흔들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더 이상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우 교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좀 놀라울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 반응입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뭐 아무리 친하다고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헌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또는 뭐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에 지금 이분이 어쨌든 학자니까 학자로서 말씀하신 거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나마 이철우 교수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철우 교수는 그야말로 보수주의 이종찬 강복회장 아들. 네, 그렇죠. 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시에 윤석열 후보 2021년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이철우 교수는 그의 언동이라든지 그의 행동 이런 걸 보면은 폭력적이라는 걸 느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극우 세력 그리고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허튼 소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준동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의 수계까지 된 것은 너무나 지금 뭐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민주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뭐 민주당이 입법 독재, 입법 폭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비상기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라든지 이런 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극우 중에 극우 세력이 지금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본인 SNS 썼으니까요. 자,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뉴스,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예,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기 윤곽근 변호사. 정확히 말하면 이분은 지금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선임계를 안 낸 것 네, 같아요. 선임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대주는 게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요.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소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재판 응할 것. 제가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무슨 여기 어느 법원 뭐 중앙지법에 하면은 응항했다. 뭐 국민들의 무슨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여기 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여기 3명의 변호사입니다. 네. 동갑내기 변호사가 네. 함께 하고 구속영장 있습니다. 청구하면은 나가야 됩니다. 영장 실질서 하잖아요. 네. 안 나가면 방어권 포기하는 거고 구속됩니다. 바로 구속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선. 네. 기소되면 법정에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든요. 들어보면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를 마치 지금 큰 선심 써서 네. 국민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내가 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곽근 변호사는 다시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대리인이 아닙니다. 네. 소송 대리 지금 아직 선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네. 지금 기자를 모아놓고 앉아서 이게 법원에서 진행을 하면 원래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선심서서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서 받아서 그냥 씁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안 나와도 되는 거보다. 근데 대통령이 큰맘 먹고 나가주는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법 절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헌법적인 제도 이런 거 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고요. 제가 비교를 좀 할게요. 제가 네. 이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이제 조국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결국 이제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 여러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승소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룰이기 네.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저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재판이 지금 엄청 지금 사실 시급한 일이잖아요. 네.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늦게까지 법정 지켰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니까. 그게 사실은 어떠냐면요. 이게 지금 피고인이 둘이거든요. 둘인데 지금 증인신문을 이재명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원에서 기술적으로 변론 분리해서 해도 됩니다. 분리해가지고 나오지 말아라고 해도 됩니다. 해도 사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거 왜 그걸 법정에 나와 있냐면 지금 유동규 씨를 지금 증인신문하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재판 안 나와라고 증언 안 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증언 안 하면 곤란하지 않냐. 지금 유동규가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법과 질서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따라야 되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재판, 그러니까 지연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유동규 씨가 지금 증언을 안 하면 재판이 지연될 거 아니에요. 네. 유동규 씨가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루를 포기하고 와 있는 거예요, 법정에. 지금 이게 법과제 있었는데 네. 지금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이러면은 재판에 응하겠다는 거를 마치 선심수듯이 얘기하는 게 정말?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의 수준이고요.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들이 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네. 제가 분노했어요, 지금. 아니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 구속영장 청구하라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습니다.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하라 기습당한 공수처. 공수처가 기습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에 헤드라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당당할 텐데 공수처 너네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관할 위반이야 이런 이야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인 것처럼 써주면서 공수처가 오히려 기습당했고 모든 법률적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제목에 지금 글을 막 뽑아내고 있어요. 아니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관할 이야기하는 거 뭐 서울중앙지법으로 하겠다 이런 거 다 시간 끌기라는 거 너무나 알고 있고 속으면 안 된다. 네. 자, 안 잡혀가니까 이렇게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처음에 내란 일어났을 땐 그러지 않더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보면 계속적으로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헤드라인이나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가 되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원 체포영장은 재발부가 됐어요. 이번에도 서부지법이고 영장 발부한 판사는 1차 때 2차 때가 다른데 이 둘 다 판사가 발부를 해줬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론의 여지가 공수처가 없다라는 있다는 거죠. 거겠죠. 있는 거죠. 공수처에게 권한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좀 법률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검찰하고요. 네. 공수처하고 이제 둘 다 관할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구조가 같습니다. 이제, 네. 이제 이른바 관련 사건으로 그렇죠. 묶어서 들어간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내란죄에 네, 관련 들어간 사건으로. 건데 네. 이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근거 법령이 레벨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 말하는 관련 사건의 관할법은 공수처법에 있어요. 네. 근데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규정이 그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합의 법령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한 게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다 아시다시피 전부 구속해가지고 기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한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관련 사건 판단하는 게 맞냐? 그거는 이제 법률 레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뭐 중앙지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 없다고 한 거잖아요. 네.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법령의 근거로 든 공수처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기소되고 저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러면 공수처법은 당연히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거. 시비인 것 같아요. 그냥 중앙지법 영장 응하겠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로 보이고 결국 체포를 좀 언제 하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한숨 사실- 푹 쉬셨는데 지금.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장이 다시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앞에 관저 앞이 좀 경찰들이 그 앞에다가 차벽을 좀 더 세우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그 밤에 당장이라도 마치 집행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당장이라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과 네. 공수처가 그간 보여준 모습 그리고 공수처가 정말 5시간 반 동안 있다가 그냥 터덜터덜 걸어 나왔을 때 네. 그 실망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더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와서 아니면은 노면이 결빙이 돼서 그냥 1월 6일 첫 번째 영장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한번 보낼 하고. 거라고 네. 생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 정도는 집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거는 경찰에게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걸 공문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전혀 이 상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영장이 그렇게 빨리 원활하게 수행이 착착착착 되지는 않겠구나. 다만
준비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들어간다면 3박 4일 동안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요. 그냥 문을 뭐 여기가 뚫렸네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출입 통제를 경찰이 하면서 예 1차 2차 다 뚫렸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막았잖아요. 그다음에 막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들어갔던 인원들이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체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거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 관문까지 전부 다 경비를 오히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쪽에서 거기를 다 집행하면서 거기를 계속 지키면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당일에 그 방탄 차량 2대가 그 관저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찍히면서 네. 문제가 됐는데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다고 해도 반드시 관저에 있으려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계속 추적하면서 그거를 집행이 종료되지 않도록 추적을 계속 해야 된다. 네. 언제쯤 뭐 10일 얘기도 있고 그냥 내일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도 있고 유효기간이 사실 잘 모른다고 좀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영장 유효기간.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 거는 좀 기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마 거의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 뭐 언론이나 네.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를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비판마다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여기선 조금 공수처 편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군대를 제외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중무장하고 있는 단체가 한 2-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빼고 경찰 예, 경찰 특공대가 갖고 있어요. 예.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뭐 707은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특공대나 707 수준의 그 이제 저기 훈련도 받고요. 네. 특수부대 출신들이 들어가서 받고 그다음에 중부장이니까 완전히 이제 군 특수부대 수준으로 중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처. 예.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나 이런 식으로 무력 투입을 하면요. 이게 이제 보통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용산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철거민들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케이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하면 공권력을 적어도 엄정하게 보이는 모습에 정말 내란범에 대해서는 그런 걸 보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런 케이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그 특공대 수준의 무력을 갖고 무장을 한 단체 둘이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권력이 그렇게 투입되는데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가 그 정도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총격전이 벌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일반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경호처가 하는 걸 봐서는 네. 정말 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사상자가 뭐 100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쪽 다 병력이 무력 집단이니까. 예, 이제 다. 그러면 이제 결국 서울시 한복판에서 저기 총격전이 벌어지는 건데 그것도 일반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중부장한 특공대 수준의 병력들이 부딪힌 일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신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공수처의 무능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무능해요. 잘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법한 영장을 갖고 집행하러 들어가는데 지금 바리케이트 차고 지금 저기 윤장 철조만 깔았잖아요. 이게 그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하겠다는 건 우리가 들어오면 총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자기 권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인방이라죠. 처장, 차장, 네. 뭐 본부장 등. 네. 그 4인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은
그나마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잘 좀 설득해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장급이나 자신이 지금 어쨌든 내란수계와 한 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여기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은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만 가담되지만 공무원이에요, 않으면은 그냥. 네, 공무원이에요. 네.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그냥 직위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내가 여기 가담해야 되지? 그런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밀고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대치를 하면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풀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뭐 3박 4일 대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밖에서 지금 들어가는 체포를 하고자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인력은 계속 더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치를 하는 시간이 오래 들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설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이 지금 맞지 않다. 지금 내란 수괴죄를 비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체포영장을 불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거기 마지막 그 경비들은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뚫릴 수밖에 없다.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뭐 운명의 날이 언제가 될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도피설이 제기되니까 윤석열이란 추정되는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포착됐어요. 근데 또 대역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 영상 보셨죠? 네네. 저도 이제 그냥 스틸 사진으로 봤는데요. 네. 뭐 이제 실루엣이 일단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제가 네, 봤을 예, 때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도피가 문제가 되면 이제 명백히 뭐 명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사유가 되죠. 네, 이제는 구속사유가 되죠. 사실은 저는 이미 지금 상황으로도 구속사유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봅니다만 이제 도피 시도까지 했으면 이거는 뭐 구속은 명백한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정에 출석을 안 하면 결국 영장이 청구가 되는 영장이 이제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 심사가 있으니까.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제 뭡니까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직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단계는 아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체포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도주할 시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해지면 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가도 되죠. 가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봐 지금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렇게 나온 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네. 액션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도피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도주 그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도주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지? 라는 허상인가?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미 저 안에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없다. 그런 지지자들이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네.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해서 더 크게 지금 지지를 외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런 도주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을 향한 모습이지만 플러스 한 가지 더는 체포영장을 다시 재집행하러 왔을 때는 나 여기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없을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행해봐. 여기 있어. 집행해봐라고 하지만 막상 집행하러 갔을 땐 없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어쨌든 추잡하네요. 네. 저 나와서 막 이 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서 사진 찍히려고 하는 건지 뭐 대역인지 진짜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저기는 명백하게 사진을 찍히기 위한 액션이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사진을 찍힌다는 것, 그 장소가 다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찍히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는 그 방탄 차량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그 현장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것만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하는 행동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데요. 네. 같은 법조인이라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요. 아, 자, 이 가운데 쌍특검법 어제 국회에서 재표결 또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단속하고 당론 정하는 모습까지 또
가결 찬성한 뭐 김상우 의원이라든지 김여지 의원한테 너 탈당해라라고 막 하기도 하고 국민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이제 아마 현재 지금 지지자들한테 보이는 네. 시그널은 메시지는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는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건 알 거고요. 아는데 왜 저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유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문제인데 이제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돌파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역사적으로 최근 한 20-30년 사이를 보면 심각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최근 것이 이제 박근혜 탄핵 때였다면 그 전에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실패였던 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돌파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에 앞장서는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에는 점점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장서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후에 계속 선거에 지고 계속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때는 이른바 천막당사라는 걸 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는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었죠. 이런 거였을 예,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 그 지역 감정을 건드려서 대구 경북을 결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죠. 결국은 선거 여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결집을 시켜서 최대한 코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이제 이후에 돌파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 강경한 모습, 예.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파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어차피 중도를 끌어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지지자들이 결집한 상태에서 뭐 30% 정도라도 결집한 상태에서 넘어야지 이유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 행동이 아주 뭐 극우적으로 아주 그걸 가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좀 영남 자민련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랑 절정적으로 다른 것이 이번에는 시간을 끌면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유익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확신에 찬 근거가 4월이 되면은 네. 헌재 재판관 임기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헌재 재판관이 권한대행, 우리 집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끌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계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시간만 끌면은 이거는 필승이다. 정말 우리 이필성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필성이네요. 김필성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 필성이 아니고 필승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국힘이 지금 약간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나 법원을 자극하면 안 돼요. 네. 이제 다 개판해 보시면 재판 다 해보셨으니까 하면서 가장 해만 안 되는 게 법원 모욕하는 거거든요. 네. 법원이 판단을 하는 권한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절차 진행과. 근데 지금 이거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게 지금 헌재하고 법원 공격하는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절차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게 매우 곤란해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예, 지금 이거를 지금 사실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식으로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40여 명, 45명인가요? 45명? 관저에 몰려간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진짜 그 지역에 특히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세알에 보니까 딱 그 비율대로 나왔더라고. 부울경 수도권은 적고 비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 게 지역 감정대로 가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예. 박근혜 케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지역 감정이 자극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는 꽤 길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네.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지역 구도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무슨 세대나
네. 또 뭐 유튜브 이런 걸 기준으로 나뉘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커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역 구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눈여겨 봤거든요.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이 대부분 한 70%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 대구 차지하고 경북 의원이 제가 한 25분 중에 열 몇 명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거의 다 나왔어요. 대구 그런데 경북. 문제는 이게 이제 전화를 드렸대요. 아침에 이렇게 다 모이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다 나온다고 하니까 전화를 만약에 다 돌렸다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화를 다 돌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전화를 중단했다. 네, 모이는 108명 중에 45명 나왔으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 건 그런 게 아니라 전화를 통했는데 다 그리고 아마 더 돌렸으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시간만 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만 끌면 4월 18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만 원하는 대로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위헌 정당이 되는 것 같아요. 위헌 정당입니다. 이미 위헌 됩니까? 정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지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저게 지금 정권 바뀌면 바로 하겠네요.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게 시간이 끌어질 것 같지도 않는데 정당이 자기네 정당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저 길로 간다. 또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저런 길로 간다. 과연 저게 정치의 결사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네. 자극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얼마나 이제 그 정치판이 나쁜 영향을 주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이 있는데 네. 뭐 지금 이제 국힘이 뭐 위헌정당 이런 것까지 생각할 그렇게 좀 장기적인 겨를이 건 없겠죠.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 잡고 지지자들을 잡으면 뭐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될 때 표가 조금 더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해서 걸릴 경우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같이 딸려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같은 편이고 예. 같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김필성, 신준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3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약간 소개해드리면 장윤성 기자, 또 베프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부승찬 의원의 대담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시청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